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어느덧 주중을 넘어 주 후반을 향해 가고 있는 목요일 오후 중국 마음으로 찾아온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링입니다. 네. 자, 며칠간의 혼란을 넘어서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점차 안정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특별히 한 일주일 반 에이펙 이후로 계속 사실상 부진했어. 전반적으로. 그죠? 전 세계 증시가 다. 아니, 중국은 더 부진했어. 근데 오늘 잘하면 탈출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보여주는 날이었는데요. 오늘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중국 본토 증시와 홍콩 증시 동반 상승했는데요. 네. 상해 0.97% 상승, 심천 1.73% 상승, 창업한 지수 1.84% 상승, 과청 50지수 3.34% 상승.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홍콩 항생 지수 1.84% 상승, 항생 테크 2.4% 상승. 네. 오늘 키워드는 AI 칩, 전력망,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배당, 요 4개의 키워드가 장중에 많이 언급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 반도체 드디어 올랐나? 반등 드디어 했나? 맨날 빠졌네 요즘에. 물론 오늘 하루 장세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렇죠. 오늘은 올랐습니다. 네. 네. 오늘 중국 증시 중 상승 업종은 어제는 전력망이랑 배터리, 태양광, 풍력, 전원 포괄적으로 요 전력이랑 관련된 업종 위주로 상승해서 어제 지수가 중국이랑 홍콩 강보합으로 끝났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은 상승 업종이 화학 비료 4%대, 비철 3%대, 에너지 금속 반도체가 2%대, 그리고 전기 기계, 보험, 전자, 화학, 철강, 항공 등이 1%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승이나 보합권을 이끈 그 몇 개 전력망 관련 업종은 오늘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하락 업종이 보험, 소프트웨어, 바이오, 반도체, 게임, 인터넷 이쪽인데 오늘은 하락 업종이 선박 2% 하락, 관광, 호텔, 문화, 미디어, 시멘트, 건자재가 1% 하락했고 게임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장중의 키워드 첫 번째는 AI 칩인데요. 어제 중국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저께 장 마감 후에 중국 쪽에서 공문은 아니지만 업계에서 흘러나온 것이 중국 국산 AI 칩을 사용한 데이터 센터 위주로 전기료를 30%에서 50% 정도 더 보조금을 준다. 근데 어제는 이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장 전체 분위기 때문에 뭐 파운드리나 AI 칩이나 이런 종목은 하락했죠.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은 축소되지만 결국은 약보합 또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드디어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 국산 AI 칩 대표주인 캠브리컨 688256은 오늘 9%대 급등했고 해광정보 688041은 7% 상승, 그리고 어제 약보합으로 마감된 SMIC는 오늘 상승했는데 SMIC 홍콩 종목 00981 5% 상승, 상해 과창 종목 688981은 4% 상승, 그리고 화홍 반도체가 있잖아요. 화홍 반도체도 어제 한 2% 하락했는데 오늘은 홍콩 종목 5% 상승, 상해 과창 5%, 둘 다 5% 상승했습니다. 홍콩은 01347, 상해 과창은 688347.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밸류체인 중 북방 화창이라는 중국 국산 반도체 장비주도 어제 하락했는데 오늘 3% 상승. 그리고 반도체 장비 2위 종목인 중미 반도체 설비 688012 영문명은 AMEC는 어제 하락했는데 오늘 4% 상승했습니다. 북방 화창은 종목 코드가 002371. 그리고 어제 한국 기사도 나왔지만 어제 그 AMD CEO가 3분기 그 실적 컨퍼런스 콜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양한 내용이 나왔지만 중국이랑 관련된 거는 그 AMD AI 칩 중에 인스팅ct MI308이라는 AI 칩이 있잖아요. 근데 어제 MI308 요 AI 칩이 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AMD CEO 왈 요 칩만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중국향 수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 AMD 4분기 그 재무제표에 기입할 그런 계획은 아직 없다. 왜냐하면 현 단계에 있어서 아직은 요 칩을 뭐 허가증은 받았지만 중국 현지 고객이랑 아직은 접촉 중이라서 뭐 잠재적인 고객이라든지 아직은 100% 확정된 건 아직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발생하더라도 AMD 4분기 재무제표에는 아직은 기입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현지 코멘트 뭐 아직은 진행 중이라서 100%는 뭐 일단락 된 거는 없잖아요. 근데 뭐 이게
MI308 요 AMD AI 칩을 중국에 만약 공급한다면 아마 그 사양이나 성능은 예전에 엔비디아 H20이나 그쪽에 좀 맞춰서 할 것 같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이제 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드디어 미국이 H20 다시 판다. 뭐 결론 났네. 뭐. 너무 뻔하네 이건. 그치? 이게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아니야. 이거 내가 보기엔 이거는 안 해주면 히토를 못 받아 미국이. 그래서 히토를 받기 위해서 H20 여기 MI308 그러니까 원래 지금 쓰고 있는 좋은 게 MI 뭔지 모르겠네 번호가. 그것도 MI 어쩌고 저쩌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제 언급된 거는 MI308. 그러니까 이게 딱 말씀하신 대로 H20, 20 이런 같은 거지 이런 거 같은 거. 그러면 H20이랑 거의 성능이 근접한. 네, 그러니까 약간 최고 사양보다는 한 단계 떨어지는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중국에다 뭐 허락을 받았대잖아. 그럼 수출 허가증은 받았다. 그러면은 이게 AMD만 수출 허가증을 받았겠냐고. 당연히 저기도 받았지. 아마도 엔비디아도. 저번에 G2 정상회담 전후로 젠성황 엔비디아 CEO가 적극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랑 막 접촉이나 여러 가지 소통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조만간 뭔가 나오겠죠. 그 사장님이 보니까는 영업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와서 막 치킨 먹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막 치킨 돌리고 막 영업력은 진짜. 야, 원래 그분이 약간 영업을 좀 했다 그러는데 나는 완전 엔지니어인 줄 알았어. 근데 엔지니어 출신이긴 한데 근데 창업자이자 CEO라서 사실 기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영업. 하기야 저도 이제 스타트업이긴 하지만 일종의 그 대표잖아. 사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아침에는 열심히 운영해. 아침에 막 야 오늘 뭐를 할까 막 고민하고 막 운영을 하다가 이제 점심이 되면 손님들한테 가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고객 자산을 운용할 거고 우리한테 돈을 맡기면 이렇게 안전합니다. 뭐 우리가 돈을 꺼내 쓸 수 없고 다 증권에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설명 다 해주거든. 네. 그건 또 세일즈잖아, 그죠? 네. 그러네. 맞아요. 사장은 뭐 세일즈도 잘해야 되고 엔지니어링도 알아야 되고 뭐 다 멀티플레이어. 참고로 저희는 월요일 화요일에서는 월요일 화요일 오후에 한국투자증권에서 고객님들과 전국망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 전국망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열려 있습니다. 전화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수, 목, 금요일 오전 9시 반부터 또 오후는 1시부터 2시 요 사이에 오시면은 N2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에서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전합니다. 저희가 주식을 어떤 분들은 우리가 주식을 훔쳐갈 줄 알아. 엥? 주식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고객 재산은 은행에 돈 넣듯이 증권에 있는 거예요. 네, 오늘 그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헷갈리신 분들은 아마 기존에 이런 뭐 전문 투자 자문사에 맡긴 이런 경험도 없어요. 없고 그건 아예 없고 증권 경험도 되게 없으니까 무서워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파원들이 반도체 장비 그리고 국산 AI 칩이 동반 상승 또는 급등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장중 키워드는 전력망인데요. 어제도 뭐 그 데이터 센터 전기료 보조금. 최근에 중국의 전력망 산업의 발전에 관한 호재가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물론 요 전력망 관련 종목은 뭐 다른 인기 있는 그런 종목보다는 한국 투자분들에게는 조금 덜 중요하지만 이게 전력망이라는 게 중국의 전체적인 제조업을 밑받침해주는 인프라.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전력망 관련 몇 가지 동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8월 26일에 중국이 발표한 게 AI 플러스 다양한 산업. AI 플러스 풀 산업 강화 정책. 근데 8월에 그게 나오고 나서 바로 9월에 공신부에서 발표한 거는 인공지능 플러스 에너지 고품질 발전. 그러면 요 에너지에는 석유나 천연가스 전통 에너지도 있고 그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이 강력하게 발전시킨 태양광 풍력 수력 ESS도 있고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 관련 전력 인프라 그리고 뭐 원전도 있고 저번에 말씀드린 핵 융합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요 9월 달에 발표한 AI 플러스 에너지 고품질 발전 실시 의견 요거는 전통 에너지뿐만 아니라 재생 에너지나 미래지향적 에너지 전체 요 산업에 다 AI를 접목해서 효율성이나 종합적인 경쟁력을 향상하자. 이게 9월에 나온 거고 10월 말에는 우리가 과거에 4종전에서 15차 어기는 계획이 풀 버전이 나왔다. 그래서 거기에도 물론 분량은 많지만 에너지나 AI와 관련된 거는 마찬가지로 중국의 전체적인 전력 시스템에 AI나 여러 가지 효율성을 올리고 종합적인 경쟁력을 강화
강화하자 이 부분이 네. 포함되고요. 세 번째는 또 중국의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중국의 전력 장비, 전력 특히 재생에너지 쪽이죠. 태양광이나 있죠. 전력 장비의 올해 9월 누적 수출 금액이 655.96억 위안인데 이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3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재생 그 뭐 패널이나 태양광 패널 이런 게 많이 네, 팔린다는 얘기죠. 전력 장비 여기서는 태양광, 풍력, 뭐 ESS 주로 태양광 비중이 크죠. 아 그래요. 네. 워낙 지금 뭐 전기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네. 워낙 태양광 패널을 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도 그렇고 올해에 이어서 물론 중국의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계속 플러스지만 여기서 항목별로 세부 분야별로 전기차나 배터리나 재생에너지나 이쪽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최소 낮게는 30%대 전기차의 경우는 50% 이상 요게 수출 성장의 견인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10월 말 11월 초에 중국 국가 전력망이라는 국유기업에서 매년마다 중국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전력 인프라도 있고 수년 전에 한 인프라를 새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그런 교체 수요도 있고 그래서 중국 국가 전력망에서 매년마다 요 송전 시스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전력망 설비를 입찰 그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요 입찰에 관련해서 뭐 케이블이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이런 거를 낙찰이 확정돼서 이미 일단락됐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지금 한국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한국 전력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뭐냐면 우리는 발전량은 커버리지가 가능하다. 뭐 AI 데이터 센터 뭐 몇 개 들어온다고 해도 커버리지 못하는 게 아니다. 문제는 어느 위치에 꼽느냐가 문제다. 예를 들어 발전소 옆에 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예를 들어 뭐 어느 동네 막 요즘에 이제 우리 반도체 용인이잖아요. 네. 용인 같은 데 할 거면 전력을 끌어다 줘야 되는데 끌어다 줄 수도 있다. 근데 중간에 송전망을 까는데 동네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렵다. 이렇게 되거든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물론 중국도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만 대체로 어제도 그렇고 과거에 그 동수서산이나 신강위구르 자치구의 그 전력 인프라 쪽을 소개해드릴 때 요거는 국가 그 공무원이랑 공무원 산하의 공신부가 제조업 플러스 정보기술 산업을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과거 10년, 20년 좀 전략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어느 지역을 또 중국의 국토 면적이 넓다 보니까 지역마다 그 자연 환경의 차이가 그렇죠. 있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일단 5년, 10년, 20년, 30년 계획으로 배치해요. 그리고 지역마다 또 중국에 30여 개 지방 정부가 있으니까 그러면 공신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계획해서 지방 정부 그 책임자랑 또 협의를 해서 지방 정부도 GDP를 올려야 되고 그리고 과거의 전통 산업보다는 좀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해야 사실 그 지방 정부의 간부들이 더 KPI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국가 차원 에서 일단 하고 그리고 그 지역 선택이나 그거는 제 생각에는 요 재생에너지는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중국의 지역마다 자연 환경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서 한국이랑 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나는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신장 위구르 이쪽이 위쪽에는 태양이 잘 안 지잖아요. 태양이 오래 떠 있으니까 일조 시간이니까. 예, 그리고 그냥 넓으니까 풍력도 뭐 바람 잘 부니까 좋잖아. 근데 그거는 거기서 발전은 그렇게 해. 그럼 결국 갖다 써야 되는데 이 송전망이 동네를 지나갈 경우가 있잖아요. 동네 안 지나면 아무 상관없는데 사람 사는 동네를 지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신강 위구르는 조금 그 인구 밀도가 워낙 낮은 낮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뭐 그게 아니고 신장에서 땡겨서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신장에서 상하이까지 땡긴다고 뭐 너무 멀어서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땡긴다고 칠 때 곳곳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 센터랑 재생에너지 전력망 세팅하기 전에 이미 15년 전부터 그 특고압 송전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인프라를 깔아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고압 할 때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 뭐 머리 결사 반대 뭐 이런 거 없나? 그게 핵심 궁금증이에요. 근데 만약 그 지역을 꼭 통과해야 되면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이주해야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금전적인 또는 집을 다시 해줘야 되잖아요. 수력 발전소도 그렇고 항상 그런 큰 대규모 프로젝트는 꼭 필요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뭐 국가 이익을 위해서 뭐 그 근처나 다른 데로 이주해야 해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국가 차원에서 얼마 예산을 투입하고 이 사람들 위해서 집을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하지. 우리도 해요. 우리도 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논밭을 갈고 잘 먹고 살았는데 딴 데 가면은 똑같은 돈을 준다고 해도 사실 상황이 다르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난 여기서 죽을 거야. 내 고향에서 죽을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사람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중서부 지역이랑 신강 위구르는 동부 경제 발달한 지역에 비해서는 사실 그런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투입해야 그 현지 일자리라든지 현지에도 지방대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현지에서 사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든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를 투입시켜야지 대졸자들도 취업이 현지에서 맞는데, 되고. 그러니까 반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거기는 반대를 많이 안 할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이미 수많은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와서 그리고 이런 반대 의견이 있어도 중국인들은 이게 국가 차원에서 지금에서 이렇게 노력해야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거를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컨센이 국가적 컨센, 국민들의 네. 컨센이 이런 건 반대를 하면 안 돼 이런 컨센이 있나 보네. 근데 저는 그거를 반대라는 기조를 깔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그럼 우리도 생각해요. 마찬가지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니 그거 있잖아. 자유. 나는 내 땅, 내가 태어난 이 땅에서 죽고 여기서 묻혀서 난 살고 싶어 하는 건 사실 바랄 수 있는 바람이잖아. 그리고 중국의 헌법의 그 법률에 토지는 국가 소유예요. 그래 공산주의가 당연히 토지가 그 국가 소유지. 기업이랑 개인은 그 토지를 50년, 70년 그 사용권을 가지는 거예요. 네. 그 국가 토지가 국가 거니까 네. 내 땅에 내가 심을 박는데 네가 왜 그거는 말이 되네. 기업은 70년 저희 뭐 부모님 집도 그 집이 물론 개인 소유지만 엄격히 따지면 국가 소유고 개인은 그 집을 사서 그거를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기간을 맞아. 확보하는 땅이 거예요. 국가 거지. 그리고 그러면 조금 다르네. 과거에 뭐 전력 인프라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동부 연해 지역은 뭐 알아서 발전. 그 중서부 지역은 국가 차원에서 이미 20년 전, 10년 전 이렇게 다양한 신흥 산업을 해서 현지의 GDP도 올라오고 대졸자 취업도 늘고 그리고 1인당 GDP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가 이미 수많은 결과물로 증명됐기 때문에. 새로운 뭐 프로젝트를 하면 이거는 대체로 맞춰주는 거죠. 그 차이가 제일 크네요. 공산주의, 자본주의의 가장 큰 차이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이 토지 소유권 궁극적으로 가서 뒷단에서는 토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이게 큰 차이네. 그러니까 막말로 하면 상하이에 지금 막 10억씩, 30억씩, 40억씩.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를 들어서 뭐 동부 연해 지역이든 중서부 지역이든 지역마다 성별로 시별로 안에 다 그 무슨 개발 단지, 산업 단지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뭐 산업 단지가 있고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게 다 나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말로 상하이 진짜 한 채 막 50억씩 하는 집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야 정부 나라에서 이거 땅이 필요해 나가 이러면 나가야 되네. 보상은 해주겠지.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아니 그런 경우는 없지. 그런 경우는 없는데 가능하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런 아까 말씀하신 뭐 데이터 센터 이런 프로젝트는 거의 다 거기 외부에서 주민 하지, 지역이 당연히. 아니라 산업 단지에서 하니까. 그렇지. 근데 제 생각에는 중국에도 지방대가 워낙 많아서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오늘 장중에 세 번째 키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 어제 그 샤오펑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 중국의 유명한 전기차 업체. 어제 샤오펑 자동차가 그 테크데이라고 신제품 중에 휴머노이드 로봇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번에 나온 게 조금 다른데요. 화면을 보시면 어제 샤오펑 이거 말고 네. 이거 아닌데? 휴머노이드 로봇 사진 나오는데 이거구나. 이게 어제 발표된 건데 네. 딱 보면 기존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비해서 더 사람 모방도가 더 높죠. 여잔데? 네. 나는 그게 모르는데 여잔데? 남녀 버전 다 있어요. 그래요? 근데 요거 보면 옷을 좀 더 입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거기에 먼저 네. 너무한데 이게 뭐야? 요즘. 네, 어제 그 샤오펑 자동차 이분이 샤오펑
사장이신 거예요? 네. 창업자 겸 CEO 이름이 허小鹏. 지난번에 얼굴만 나왔을 때하고 좀 다르네. 그 이름이 허小鹏이라서 이 회사 이름이 小鹏 자동차예요. 내가 헷갈렸다. 지난번엔 저기지 샤오미였지. 레이준. 네. 그래서 어제 발표한 요게 小鹏의 휴머노이드 로봇 이름이 아이런인데요. 어제 발표한 게 기존의 버전에 비해서는 특징이 이번에 신세대 아이런은 가장 인간을 모방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딱 사진 보시면 뭐 골격이나 근육이나 피부를 갖췄다. 인간 모방해서 척추, 뭐 생태 모방한 근육, 풀 커버한 유연한 피부, 머리의 3D 곡선 디스플레이, 그리고 생체 모방 생동감 있는 두 어깨, 22개의 자유도를 실현한 능숙한 손. 그래서 점점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명칭답게 점점 인간을 모방한 그런 모방도가 점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전체적으로 중국이랑 홍콩 증시 하락했는데 오늘은 小鹏 자동차는 2%대 소폭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그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경우는 실적 시즌 전후, 특히 실적 시즌 직후부터 이제 슬슬 배당이 나오거든요. 10월 30일까지 중국 심천이랑 상해랑 홍콩에 상장한 종목 합치면 5천여 개인데 그중에 이미 공시를 통해서 한 200여 개 회사가 이미 3분기 실적 발표와 동시에 배당 방안이 분기 배당? 분기 배당 아니면 이게 딱 어떤 회사는 분기마다 배당 나오고 어떤 회사는 상반기만 하고 또 그렇죠. 근데 요게 3분기 사실 이번에 나온 거는 상반기에 대한 배당이죠. 그래서 5천여 개 회사 중에 지금 확실히 공시가 나온 게 218개다. 그리고 요 5천 개 중에 근데 이제 아직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지. 10월 31일까지만 취합한 거. 이 합계 금액이 현금 배당이 466.19억 yuan. 그리고 요게 작년 전분기 전년동 대비는 조금 늘었어요.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1분기 배당 그리고 반기 배당 3분기 배당 올해 이 나온 느낌이나 또는 어떤 회사 빠른 회사는 이미 배당이 끝난 회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은 배당을 잘해줘요. 국유 기업도 배당을 잘해주는데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돈은 한 8조쯤 되는데 좀 더 나오겠지만 아직은 안 끝났어요. 당연히 그렇긴 한데 생각보다 배당률은 안 높네. 배당률요? 그러니까 근데 과거 몇 년보다는 좀 올라온 건 맞아요. 그래요? 근데 원래 옛날부터 배당은 잘 줬어요 중국 기업들이. 그래서 보통 9월에 배당한 기업도 많고 10월, 11월도 많고 연말까지 다 싹 나와야지 취합해서 다시 말씀드려요. 그래서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흥업은행, 입신정밀, 중국 중면, 연경맥주, 중국 중차, 경력전기, 오량액 이런 회사들은 이미 좀 빨리빨리 해서 배당이 이미 완료됐어요. 그리고 중국의 뭐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그리고 3대 정유사.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말까지 돼야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경맥주 나오는데 중국에는 동네마다 술이 엄청나게 많더라. 슈퍼 가보면 독주 이런 거 진짜 끝도 없더라. 동네마다. 전국적인 그런 브랜드도 있고 지방마다 맥주 브랜드, 백주 브랜드 아주 다양한 저희 집에 아주 인구 300만 명밖에 안 되는 중국에서 따지면 한 4선 도시 정도 되거든요. 저희 고향에도 이 고향에 있는 맥주 브랜드가 있고 백주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오타이하고 비교해서 자기 동네 백주에 대해서 자랑 또는 장단점. 근데 가격대가 워낙 달라서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완전 좋다. 왜 굳이 마오타이 먹냐? 우리 동네 백주 먹어라.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자칭 술의 신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직장 생활 한 40년 정도 하셨는데 앞에 20년은 국유기업에 다니셨고 뒤에 20년은 민간기업에 다녔는데 물론 중소기업 국유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계속 CEO 그냥 1% 지분도 없는 그냥 전문 경영인을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뭐 영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40년 동안 중국의 이름 될 만한 백주는 나는 다 마셔봤다. 나는 저가부터 중간 고가 나는 그 중국 백주 전문가다. 그래서 빨리 얘기해봐. 그러니까 동네 자기 그래서 접대용이나 소중한 친구나 중요한 사람에게 선물이나 그런 급에는 뭐 오량액이나 귀주 모태주나 좀 급이 되는. 근데 또
저희 아버지는 담배는 이미 10년 전에 끊으셨는데 네. 나 술까지 끊으면 나는 삶에 낙이 없다. 그래서 매일 똑같네, 우리나라 지금은 이미 보면은. 70대라서 정퇴직하셨으니까 지금은 매일 수영 열심히 하고 등산. 그 술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 분들 있어. 저희 보면. 아버지는 술을 끊으면 나는 삶에 낙. 그래서 매일 딱 한 잔 아주 조금 매일 조금만 드시는데 그거는 기분에 따라 어떨 때는 귀도 못해서 오량이 뭐 오늘 기분 그러면 그거 살짝 드시고 어떨 때는 우리 지방의 그 좀 중저가 저렴한 서민적인 그런 브랜드 들고 네, 거기에다 뭐 인삼 뭐 이것저것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가 술 끊으시면 좋은데 근데 그것까지 박탈. 제가 나중에 한번 아버님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끔 뭐. 근데 술을 들고 찾아봐야 돼? 아니면 그냥 찾아봐야 돼? 그냥 저희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고가 백주가 아주 가장 마음에 드는 선물이죠. 그래서 생신이나 명절 때는 항상 뭐 귀주모태주나 오량얘기 또 3위 브랜드는 1위가 귀주모태주, 2위가 오량예, 3위가 로저라오죠. 로조노교. 근데 요 세 개 중에 뭐 특별한 날에는 선물 드리죠. 그렇구나. 근데 지난번에 오량액을 제일 좋아하신다면서요, 실제로는? 그는 사람마다 취향인데 사실 오량액 20년 전 옛날에는 오량액이 1등인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오량액이 경영이나 약간 비틀거릴 때 귀주 못해도 치고 올라와서 1등이 되고 나서 그 1등을 계속 장기 동안 그래서 그 오량액이 1등인 시대는 그 아버지 세대는 근데 약간 향이 다르니까 사람마다 취향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희 아버지는 나는 오량액의 그 느낌이 더 나랑 좋다. 맞다. 나는 싸구려 공부가주가 제일 좋더라. 중국 술 중에서. 그 저렴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싸구려 싸요. 그래서 그냥 그 우리나라 중국집에서만 조금 가격을 받는 거지. 식사 자리나 그런 상황에 따라 맞춰서.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딴 데 빠져. 너무 갑자기 궁금했어. 왜냐면 연경 맥주, 하얼빈 맥주, 뭐 청도 맥주. 연경은 연 그 새 있잖아요. 연이 북경의 별칭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의 지방마다 그 브랜드 주류나 음식료 브랜드는 상당 부분은 그 지방의 별칭 예를 들어 서울도 옛날에 다른 이름이 있고 별칭이 들어간 그런 브랜드명이 많아요. 귀주 모태주는 귀주성 모태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귀주 모태주가 시가총액 1위를 할 때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솔직히 말해. 어떻게 술 브랜드가 시가총액 1위를 할 수 있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오비맥주나 하이트 진로 뭐 이런 데가 1등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웃긴다. 아무리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긴 하지만 그래서 술에 다 진심이구나. 귀주 모태주를 비롯한 고가 백주가 주가가 승승장구한 시절은 2013년 이후부터 몇 년 동안. 근데 그때는 아직은 뭐 AI 산업 그런 거 거론도 안 되고 지금은 이미 그런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금 미국 증시 변동성 생길 때도 뭐 레버리지나 그 유동성이나 그런 그래서 11월 4일까지 취합된 중국 증시 여기서 중국 증시는 상해 플러스 심천이요. 홍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국 증시 그 유통 시총 중에 신용 거래가 지금 비율이 한 2.57% 얼마 안 되네. 네. 2.57% 그 전에는 이거보다 낮았지. 2.57%가 11월 4일까지 한 19거래일 동안 2.5 이상. 그러면 그 전에는 2.5 살짝 이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아직은 신용거래를 통한 이 레버리지 비율은 아직은 낮은 편이다. 옛날에 고점은 얼마였을까? 혹시 아세요? 여기서는 제가 2.9배 아니야? 2.9? 그 급등할 때는 그럴 수 있는데 10월 중순부터 11월 4일까지는 2.57%. 그 과거 밴드 한 번만 다음 시간에는 공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신용 고점 왜냐하면 과거 15년에 엄청난 신용을 썼을 거라고 난 봐.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신용을 쓰면 이번에도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신용의 최고 고점은 얼마였을까? 뭐 그건 물론 이제 더 커졌을 거예요. 시가총액이 커졌으니까. 그때는 비정상적. 아니 15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너무 똑똑히 봐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려주시면 한국은 지금 이거 얘기하셔서 제가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우리 1%도 안 돼. 올해는 테크주가 7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2.5개월 동안 제일 급등한 시기니까 그 시기에 신용거래 비중을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제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급락했을 때는 어제 중국 본토 증시가 살짝 올랐고 홍콩은 약보합. 오늘은 어제의 그런 증시 변동성에 반응한 아시아 증시 중에 오늘은 일본이
1%대 한국이 소폭 상승 0.55% 정도. 그 대만 가구는 0.66%. 그래서 중국 본토는 오늘 상해 신천 0.97%. 아시아권에서 지금 중국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홍콩도 1%대. 오늘 키워드 AI 국산 칩, 전력망,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배당. 오늘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술 이야기를 듣게 돼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아버님을 갑자기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칭 술의 신. 술의 신. 술을 잘 드셔? 많이 먹나? 아주 잘 드세요. 그러면 아주. 그러면은 술을 사랑해요. 같이 술을 먹는 거는 안 하고 그냥 따라만 드리는 걸로 나중에 만나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네, 같이 하면 죽는다. 그렇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55년생이라서 70대. 네. 네. 자, 그럼 풍류가 있으신 분이네. 아주. 네. 저는 아버지를 똑 닮았고 그냥 성별이 아버지는 남자, 저는 여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본인은 술 안 드시잖아요. 1년에 딱 3잔.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 안녕.